성찰이란 무엇인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다. 성찰의 사용을 통해 부족함을 채우고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이 바로 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성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한 말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할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유교적 사고방식 중 하나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말을 실천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유교에서 말을 줄이라는 것은 입을 다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하지 못할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하여 관여하지 마라. 남의 일에 끼어들고 간섭하며 훈계하는 사람은 아닌지 성찰하라. 자신의 분수를 지키고 내 권한 밖의 일에 대하여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뜻입니다. 소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드시 꾸미고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 안 하고 논리를 만들어 방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은 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공자가 말했다.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잘못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 얼굴빛은 사나워 보이는데 내면은 유약한 것을 기여하면 소인이 담장을 뚫고 넘어서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꾸며 남들이 보기에는 카리스마와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유약하고 소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어떤 일이든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이 조금만 어려움에도 마음이 불안해지고 잠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인이라 부르고, 수많은 파도와 역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 근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인이며 군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흔들리지 않고, 어진 자는 근심하지 않고, 용기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안을 이기는 지혜와 근심을 이기는 사랑,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성찰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묻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적고 외우는 그런 제자가 되지 말고 문제의식을 갖고 치열하게 질문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덕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드문 것 같다. 덕은 지도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지도자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탐욕에 빠져 색을 좋아하고 사치를 일삼고 있으니 진정덕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드물다. 사람이 멀리 내다보는 생각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생긴다. 안중근 의사는 여순 감옥에서 순국을 앞두고 인무원면한 성대업이라는 유목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이 먼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없으면 큰일을 이룰 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이익만 쫓아 살면 미움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이익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성숙한 사람은 본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망이지만 너무 내 이익만 추구하면 그 사람의 미움을 사게 될 것입니다. 덕행이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그와 같아지기를 고민하라. 덕행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내 스스로 반성의 기회로 삼아라. 삼인행필, 유가사라는 논어에 구절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나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면 내가 본받을 스승이고, 한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 내 스스로 반성의 기회를 주는 사람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길에서 들은 이야기를 길에서 떠들고 다니며 옮기는 사람들은 덕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허무맹랑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퍼뜨리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에 대하여 인격 포기자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성찰과 검증 없이 이리저리 옮기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공자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자신의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했다. 공자가 말했다. 자공은 그렇게 똑똑한가? 난 남을 평가할 겨를이 없다. 자공은 공자의 제자 중 당시의 귀족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제자였고 충성심이 깊은 제자였지만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기에 평가하고 비교하였습니다. 그런 자공에게 타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욕하기 전에 자신의 문제를 고민하고 단점을 돌아보는 것이 진정 현명한 태도다 라고 말합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을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라. 모든 것을 내 탓으로 여기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노력한다면 상대방이 먼저 내 마음을 알아주며 다가올 것입니다. 부와 높은 지위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을 거치지 않고 얻었다며 그 부귀에 처하지 않겠다. 유교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자본주의를 부정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돈과 명예는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지위는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논어를 읽을 때 세 가지 부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구절이 좋아서 줄줄 외우는 것은 하수이고 책이 좋아서 옆에 끼고 다니는 사람은 중수이며 구절을 자신의 삶에 반영하여 즐기는 사람은 진정한 고수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성찰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성찰은 살피고 따져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측면을 꼼꼼히 살피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정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미래의 대안을 제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찰의 본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